안녕하세요 여러분, 개념 쏙쏙 통합사회를 맡은 박보입니다. 오늘 새로운 단원으로 나갑니다.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 주제는 환경 문제였습니다.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전지구적 차원의 불평등이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로 나온 자료가 너무 시사점이 있어서 이거 가져오면서 이거 읽어보고 지난 시간까지 했던 2단원 마무리 짓고 3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프리카의 가나의 한 마을이 전자제품 쓰레기장으로 변한 거래. 왜 그랬나 봤더니 구호품 명목으로 선진국에서 들어온 전자제품이 대부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중고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은 전선의 구리 등을 얻기 위해서 매일 이 전자제품을 불태우고 있고, 그 결과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유해 물질이 나오겠지, 몸에 안 좋은. 그러면서 환경 문제 더 심각해질 것이고, 아무래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이러한 나라들이 환경 규제가 약하니까 구호 물품 명목으로 사용할 수 없는, 폐기되어야 될 것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지역에 환경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해지는, 그래서 여러 차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나타나는데, 소득, 경제적 격차 문제 이런 것들도 있지만 건강 불평등도 있고요. 문화 향유에 있어서, 교육 격차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이런 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불평등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서 좀 느끼고 더 찾아보고 하는 것들이 정말 공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큰 틀로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세워가는 것이고, 거기에 세부적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추가의 의문점들,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자세,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3단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원 역시 큰 그림으로 봐야 되겠지? 몇 시간에 걸쳐서 볼 거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딱 또 이 지도를 세워보세요. 3단원의 주인공은 생활 공간입니다. 생활 공간이 뭐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공간, 이게 생활 공간이죠. 이 생활 공간이, 우리의 삶의 공간이 큰 변화를 겪었어. 지금으로부터,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 엄마, 할머니 세대는 정말 이 변화를 더 체감하겠죠. 이 삶의 공간이 변화되어 온 계기가 되는 것들이 01, 02에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산업화. 여러분은 산업화 이후 정보사회를 사니까 그 전을 잘 모를 거 아니야. 근데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엄청난 생활공간, 삶의 변화가 있었고요. 또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또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3번 지역과 공간 변화를 알아보는 지역조사까지 하는 것들이 3단원의 주제입니다. 다시 봐봐. 3단원 뭐라고? 생활공간, 우리의 삶의 공간. 우리의 삶의 공간이 큰 변화를 맞은 계기들, 산업화, 도시화, 교통통신의 발달, 정보화.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을 조사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03에서 하는 지역조사라고 한다고. 되었죠? 우리 근데 여기서 어려운 용어들이 없습니다.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 여러분이 더 잘 알걸? 어려운 용어들이 없어서 이 부분들도 여러분이 너무 머리 아파요 하지는 않을 것 같아. 오히려 4단원 가고 헌법 이런 거 하고 5단원 경제 이런 거 하면 거기서 조금 더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이 부분들은 우리가 다 익히 들어왔던 개념들이라 좀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뭐에 대해서 할 거냐면 산업화하고 도시화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잘 알겠지만 1번 이 산업화하고 도시화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를 알아볼 거예요. 이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서 이제 변화가 되었어. 우리의 삶의 공간, 생활 공간이 변화되게 되었거든. 근데 그 변화는 크게 두 측면에서 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생활 공간의 측면에서,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양식의 측면에서, 이렇게 두 가지 차원에서 와.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건 이런 것들이야. 생활 공간, 생활 양식의 변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어? 근데 이것도 역시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대부분 우리나라 90% 이상 도시화율을 달성했거든. 거의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도시적 생활 양식, 그리고 도시적 생활 공간의 특징을 모르지 않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로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 이렇게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니야. 문제점 또 알아보고,
해결 방안 무엇인지 찾아보자. 이게 답니다. 답니다. 큰 그림으로 다시 머릿속에 틀을 잡아. 산업화 도시화 뭐지? 그에 따른 변화, 얘가 주인공. 네, 그리고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방안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화는 뭐겠어요? 산업화는? 산업 중심의 사회가 되는 거. 그래서 공업 비중이 높아지는 거.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광공업, 서비스업 중심의 사회로 가는 거. 다시 더 쉽게 말하면 공업 비중이 높아지는 거. 비중이 높아지는 거.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산업화라고 합니다. 산업화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산업화. 어렵지 않아요? 맞죠? 유럽은요, 진짜 오랜 기간 동안 이 산업화의 기간을 거쳐왔잖아.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 우리 뭐 세계사 막 이런 데서 배웠으니까. 진짜 긴 시간 동안 이 산업화를 이루어왔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어왔죠. 다음 자료 보면 딱 나와요. 볼까? 이거 봐봐. 1960년대를 보세요. 1960년대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농업 비중이 봐봐. 이거 봐봐. 농업 비중. 이게 농업이거든, 위에. 농업 비중이 60%야. 60%를 넘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농업 종사자도 전체에서 60% 당연히 넘겠죠. 그랬다가 여러분 2020년까지 보세요. 한 60년 정도 사이에 예, 농업 비중 10%도 안 되고 이렇게 봐. 이렇게 공업 중심의 사회에 산업화된 사회로 급속하게 변화되어 왔습니다. 이게 산업화지 뭐. 그래서 자료로 나온 것들을 딱 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자료들이야. 다음도 한번 볼까? A 사회가 있고 B 사회가 있어. 둘 중에 하나는 농업사회, 하나는 맞아요. 산업사회입니다. 네, 그렇지. 얘가 농업사회이고 B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산업사회가 되겠습니다. 산업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농업사회와 산업사회와 다음 시간에 배울 정보사회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들이 사회문화에서 출제됩니다. 사회문화에서도 어렵지 않은 문제로 출제되고 있거든요. 지금 통합사회에서 배우는 각종 개념들은 여러분이 나중에 선택 과목을 결정하게 되면 거기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소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어떻게 돼? 공장제 기계공업,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된 것이지. 그치? 네. 공장제 기계공업. 그래서 이 산업화하고 도시화는 짝꿍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공장제 기계공업, 어딘가에 공장이 있어. 그럼 거기 공장에서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지. 그래서 일자리를 찾아서 사람들이 몰려와. 그러면서 무엇을 형성해? 도시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화의 짝꿍이 도시화야, 도시화. 예. 그래서 도시화는 도시 거주 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거. 도시 거주의 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거. 이게 도시화이기도 하고 여기 보시면 도시적 생활 양식이 확산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시적 생활 양식? 뭘까요? 농업사였다고 해봐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그러면 내가 먹고 내가 소비할 건 자급자족을 하겠죠. 그렇죠? 내 밭에서 쌀도 그리고 채소도 다 하고 이게 농업사회에서의 생활 양식이야. 그리고 여가는 어떻게 보낼까요? 같이 뭔가 부침개를 부치거나 해서 동네 사람들끼리 만나서 영을 하고 뭐 이런 식이겠지. 근데 도시적 생활 양식은 굉장히 다르죠. 내가 뭔가를 소비하기 위해서 마켓에 간다거나 그렇지? 네, 완전 달라요. 자급자족이 아니지. 그 다음에 여가는요? 뭐 근교로 드라이브를 간다거나 완전 다릅니다. 이런 도시적 생활 양식이 확산되는 것을 도시화라고 한다. 외우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거의 대부분 도시에 살고 있거든. 그러면 이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서 변화된 양상 두 가지로 본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뭐였어요? 생활 공간의 변화가 있었고 또 하나는 생활 양식의 변화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생활 공간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출제됐던 자료가 좋아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생활 공간의 변화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여기. 첫 번째, 거주 공간의 변화가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주 공간의 변화가 있고 두 번째는 생태 환경의 변화.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큰 그림으로 봐.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변화. 생활 공간이 변화했어. 우리의 거주 공간도 변화하고 생태 환경도 변화한 거야. 거주 공간 어떻게 해? 지금 여기 봐봐.
고층 건물, 아파트, 그쵸. 다양한 기능으로 도시 내부 공간이 분화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자주 나오는 용어인데요. 뭐냐면 토지의 집약적 이용이 나타나면서 여러분 집약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종종 나올 겁니다. 집약적 이용이 뭐예요? 막 뭔가 몰려서 촘촘하게 이용하는 형태가 나타난다. 왜 그러겠어? 왜냐면 이 도시에 진짜 많은 인구가 몰리고 기능이 몰리다 보니까 집약적 이용 형태가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건물도 높아지는 것이고 아파트라고 하는 거주 형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도시의 내부의 기능도 엄청 많이 몰리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상업지구도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주거지구도 있고, 업무지구도 있고, 이런 식으로 분화된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대도시권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교통통신의 발달할 때 얘를 더 자세히 할 거예요. 그래서 도시의 기능이 교통통신의 발달과 굉장히 밀접해요. 그래서 주변으로 널리 확대되는 거죠, 도시의 기능이. 이건 교통통신이 발달하기 때문에 더불어서 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다시 큰 그림으로 살펴봐. 생활 공간이 변화했어. 거주 공간 자체가 달라지잖아. 농촌이나 이런 데 가면 듬성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는 집약적인 이용의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 두 번째, 생태 환경의 변화도 나타나게 돼요. 생태 환경의 변화 볼까? 대기, 수질, 토양 오염의 심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면서 많은 자원을 소비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아래 보시면 토양의 빗물 흡수 능력이 저하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럴까? 도시를 생각해 보세요. 도시를 생각해 보면 포장 면적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이런 걸로 다 덮여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토양의 빗물 흡수 능력이 저하되니까 그래서 도심에서 홍수 피해 이런 것도 나게 되고 배수가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큰 재해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태 환경의 변화, 그리고 종종 나오는 것이 이 도심의 열섬 현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 도심이 조금 더 덥게 온도가 더 높은 거야. 주변에 비해서 더 온도가 높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치, 이거와도 밀접해. 아스팔트, 콘크리트 이런 걸로 가열이 되는 거예요. 여름에 더워졌는데 그게 빨리 안 식잖아. 그러니까 도심이 다른 주변 지역보다 온도가 높아지는 거. 왜냐면 콘크리트, 아스팔트 거기서 더 덥다는 거 여러분 느껴보셨잖아요. 다 우리가 이거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에는 엄청 많은 자동차가 있어. 자동차가 내뿜는 거, 그 다음에 냉난방기가 건물에서 돌아가면서 내뿜는 그 열기를 도심이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주변 지역보다 온도가 4도씨까지도 내부 기온이 높다고 하는데, 그래서 주변보다 높아지는 것을 열섬 현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여러분 정리하세요. 산업화 도시화 때문에 생활 공간의 변화가 나타났어. 거주 측면에서 보면 어땠어요? 집약적. 생태 환경의 변화, 이런 열섬 현상이라든가 포장 면적 증대로 인해서 토양의 빗물 흡수 능력이 저하되는 거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생활 양식의 변화가 있어요. 생활 양식의 변화. 요거는 이제 하나씩 생활 양식의 변화. 말씀드렸죠? 이 변화가 중요하고 이 변화가 시험 문제에 잘 출제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율성, 다양성, 존중, 사회적 유대감 약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즉 이런 게 다 뭐야?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행동 양식이 그렇잖아. 개성, 자율성, 다양성. 그러면서 뭔가 유대감은 약화되고 옆집에 누구 사는지 모르고 이거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 가치관, 이런 가치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도시성의 확산 이렇게 말해요. 도시성이 뭐라고?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가치관 이런 것들을 도시성이라고 말하고요. 이 도시성은 이렇게. 여러분이 이러지 않아요? 요즘 이렇지 않아요? 네, 저도 이렇습니다. 왜 자율성, 다양성 이런 것들이 더 존중될까요? 농업사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농업 비중이 60% 이상이야? 그럼 농업 종사자가 60% 이상이야. 거의 직업도 비슷해. 그러면 사고방식도 비슷하겠지. 이맘때쯤 무엇을 해야 되고 이건 같이 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갖는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직업도 달라요. 소득도 달라요. 가치관도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율성, 다양성 이런 것들이 존중될 수밖에 없고 혼자 할 수 있는 일들도 되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사회적 유대감이 약화되는 모습. 다르니까. 이게 도시성의 확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벌써 얘기했습니다. 과거에는 거의 대부분 농업이면 농업 분야. 그러니까 직업의 동질성이 높았거든. 그런데 산업화 도시화 되면서는 두 번째. 직업 분화가 촉진된다. 직업의 수도 증가하고요. 세분화, 전문화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인공지능 분석가 정말 엄청 많은 직업들이 있더라고.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에 한 직업이 한 3,000개 정도? 3,000개 조금 넘는 그 정도였는데 지금 1970년대부터 2016년 여기 통계 이렇게 찾아보니까 몇 년 정도 지난 거예요? 1960년, 한 45년 뭐 이 정도 지났잖아요. 그 사이에 직업이 한 5배 정도 많아졌습니다. 15,000개 정도. 지금은 뭐 그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 개성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다 연결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직업 분화가 촉진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 개인주의적 가치관. 어느 날부터인가 그 편의점에 가니까 혼자 라면 먹을 때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딱 가림막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강의하면서 1인 가구의 비중을 설명한 적이 많았는데 이제 어제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우리나라 가구의 3분의 1은 1인 가구였어요. 30 몇 퍼센트, 34%. 그러니까 3분의 1은 세 가구 중에 한 가구는 1인 가구인 거야. 그만큼 개인주의적 가치관. 이 혼자 산다는 걸 예전에는 혼자 사는 집 별로 없었는데 이제 노인 가구, 젊은 단독 가구 엄청 많아진 거죠. 그렇죠? 개인주의 가치관의 확산. 자, 이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했어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도시성의 확산, 직업분화, 개인주의적 가치관. 사실 다 연결되어 있는 측면입니다. 네. 문제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8년입니다. 68년. 우리나라가 농업 위주의 사회였을 때였겠지. 오늘은 모내기를 하였다. 아빠는 모판을 나르고 엄마 나는 모를 심었다. 옆집 아저씨와 뒷집 삼촌 저 멀리 덕만이네까지 아침부터 품앗이하러 왔다. 뭐요? 서로 이 사회적 유대감, 협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맞죠? 예, 당연히 유추할 수 있겠고요. 나는 2020년입니다. 어제는 금요일이라 퇴근길이 유난히 붐벼 피곤했다. 주말이라 늦잠을 자고 싶었지만 사다리차 소리에 잠에서 깼다. 옆집에 누군가 이사 오는 것 같다. 그러나 누가 살았는지 또 누가 새로 이사 오는지 맞아요. 몇 년 사는데 옆집에 식구가 몇 명인지 알게 되니까 진짜 오래 걸린 것 같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산업화 도시화된 사회에서 익명성, 개인주의적 가치관, 사회적 유대감 약화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이 3차원에서 이 산업화 도시화의 특징을 파악하는 거 정말 자주 나와서 이거 파악하는 거 여러분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건 진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거니까. 자, 봐봐요. 이게 도시화 산업화된 측면의 특징, 직업의 분화 정도는 높죠. 먼저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1차 산업은 농업이에요. 농업 비중은 어때요? 낮죠. 개인주의적 가치관은 높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하는 점이 어딜까? 저 이거 뚜껑부터 보시면 됩니다. 뚜껑에 보시면 직업의 분화 정도가 높잖아. 요 상에서. 그쵸, 높잖아요. 따라서 높은데 요쪽 위에 뚜껑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답이 됩니다. A, B, C. D하고 E는 아래쪽 면에 있으니까 얘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이해되지? 그치?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주의적 가치관 측면에서 보면 개인주의적 가치관 측면에서 한번 볼게. 개인주의적 가치관은 어떠냐면 높아. 따라서 이 뚜껑에서 살펴보는 거야, 위에. 요 뒤쪽이 아니라 앞에.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나? 따라서 뭐냐면 A나 D는 아니었으니까. 답 바로 A 나옵니다. 네. 그쵸. 그 다음에 이 1차 산업 비중에서 보시면, 1차 산업 비중에서 보면 높은 게 아니라 낮으니까 이 바닥 면적. 따라서 A만 답이 되는 거야. 이 뚜껑을 먼저 살펴보고 제가 이거 해설할 때도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놓고 세 가지를 위에 뚜껑 쪽에 있었다 그러면 아래 거 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이 축에서 봤을 때는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었다라고 하면 이쪽 면에 있는 거
그래서 모두 다 충족하는 걸 찾으시면 A점이 되겠습니다. 되었고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문제점. 주택 부족의 문제, 집값 상승의 문제 있겠지, 그치? 그리고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교통 문제입니다. 네. 이것도 역시 인구가 몰리고 인구가 증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는 거죠. 주차장 부족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 밀리는 문제 정말 심각하죠. 그다음에 또 앞에서 봤던 환경 문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많은 자원을 소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요. 또 노동 문제. 그리고 도시성의 확산 때문에 나타나는 이기주의의 확산, 이런 것들 간단히 보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한 내용이에요. 예, 여기까지 한 내용들을 하나로 정리하고요. 이 문제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어때? 높아지지. 그치? 그럼 이렇게 높아진다라고 얘기해야 돼.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 증가하지. 그치? 포장된 지표 면적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하지. 따라서 감소한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직업의 종류 어떻게 돼요? 다양해지지. 분화 촉진 이렇게. 그래서 모두 맞춘 사람 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보았습니다. 예, 진짜 산업화 도시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생활 공간의 변화, 그리고 생활 양식의 변화 측면에서 꼭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어렵지 않은 교통통신의 발달 그리고 정보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